됐죠?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안녕하세요. 우리 서정신 위원장 모시고 시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59초 유호진 대표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영원한 우리 시정맨 우리 서정신 위원장 오래간만에 외국 갔다 오신 모양이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예. 뭐 이제 올해 돼지띠들 이렇게 모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환갑 겸 그렇습니까? 며칠 아, 갔다 저기 오셨어요? 피서 갔다 왔습니다. 시청에 공직자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예예. 돼지띠 모임? 그렇구나. 제가 아시는 분은 저 소띠 모임도 있고 갑오생 모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자, 하여간 외국 갔다 온 사이가 아니고 최근에 대전시의 가장 핫한 문제는 역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된 김재혁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야당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여당의 일부 인사들까지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제 뭐 사방이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허태정 시장만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한 상황이고 요거를 다음 주 월요일 19일 날 임명을 해야 되나 봐요. 지금 저기 뭐죠? 개인 그거 뭐죠? 신원조회. 기간이기 하는 때문에 19일 날 네, 하는데 네. 일부에서 지금 언론이나 여론은 이런 거예요. 과연 19일 날 임명 절차를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철회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일부에서는 물론 뭐 인사권자가 시장이니까 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우리 허태정 시장님은 소통을 중시하니까 소통이라는 건 얘기를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얘기가 옳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입장에서 여론이 부정적인 게 많으니까 철회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59초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들 뭐 꼭 뭐 다른 생각이라는 것보다는 이 허태정 시장이 지금 이 내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중이고요. 네네.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가다가 철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정무부 시장 임명에 대해서만큼은. 또 하나는 이번 다른 정무부 시장 관련해서는 이렇게까지 시민사회단체가 뭐 논평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문제라는 얘기지. 왠지 이 지금 뭐 의도가 반대 그걸 내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뭔가 잘못된 프레임에 자꾸 씌워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거를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어떻게 보면은 김재혁이라는 사람을 능력을 앞으로 가능성을 봐야지 그 앞에 무슨 이름 붙은 거 갖고 계속 거기에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시민단체나 정당이나 일반인들의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안에 있는 공무원들 이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공무원들 반응은 어때요? 이 문제는 물론 공무원이 인사권자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인사 과정에서 다면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의견, 그러니까 부하 직원의 의견도 들어본다는 차원에서 나는 대전시 공무원들의 의견을 정말 묻고 싶어. 좀 잘 아시잖아.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응?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본인들하고 관련이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역대 정무부 시장 오는데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왈가왈부 해본 적이 없고 아마 이번에도 좀 조용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국정원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 우리 고시들이 실국장님들 이렇게 딱 장악하고 행정고시, 기술고시, 행정고시. 고시 출신들은 이제 이분의 그 날카로움을 좀 벗어나는데 어렵지 않을까 조금 쫄깃쫄깃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소위 하고 말하면 함부로 까니 보고 뭐 이렇게 말 안 들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이거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부 시장님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는 뭐 행정을 모르니까 뭐 그냥 정무직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생활하시다 하면 또 뭐 스펙 사러 왔으니까 스펙 사고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실국장님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고시들은 부담스러워한다. 예.
그럼 일반 공무원들은 일반 어때요? 공무원들은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좋아하죠. 더 좋아해? 네. 어허. 오, 여기 좋아하는 분위기가 예. 있네. 왜냐하면 정무직들이 오면은 인사에 관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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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보면 하죠. 하려고 하고 예. 필수도 주고 정치권에서 오면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적인 공무원들 내용을 모르시니까 굳이 이 사람 잘한다, 저 사람 잘한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우리 일반직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마음 편하죠. 그렇게 하고 고유 권한이 또 시장님의 임명권량인데 거기에 왈가불가 하는 것도 뭐, 원치 뭐, 않고 뭐 댓글 걸 필요도 없고 아마 지금 그거 가지고 하는 데는 이제 밖에서 좀 그러면 일단 지금 이러네요. 바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더라도 내부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야, 이러면 변수네. 그거를 계속 강행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허 시장님이 이 상황에서 철회한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그 인사권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자존심도 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대부분 바깥에서는 사방팔방이 지금 반대예요. 사면 초과라고 지금. 근데 내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이 있네. 내부에서는 굳이 뭐 반대할 이유도 환영할 이유도 아니, 이분이 만약에 진짜 뭐 투기를 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무슨 관계가 아주 부정적인 게 있다든지 뭐 이렇다면야 중간에서 낙마를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보면은 그 권선택 시장 시절에 그 뭐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중에 한 분이 인사청문회 그 할 때. 사모님이 무슨 투기 의혹이 나와갖고 낙마하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낙마할 이유가 없는 거지. 뭐 가는 거죠.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은 이런 거예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그 내부 사찰 있잖아요. 정치 사찰.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허태정 시장은 운동권이잖아요. 이분이 왜 이분을 내정했을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친분에 의해서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스펙도 본인이 만드는 거지 사실 국정원에서 무슨 경제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건 내가 봐서는 경강부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경제를 경제 문제를 정보를 다루는 그 전문가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부정적 시각을 가졌어. 이거는 자기가 시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경제부시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제 정무지. 다른 부산이라든지 내내 남충이 그저 옛날 그 우리 저 시장 후보님 같은 경우에 경제부지사 할 때도 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로 있었고 예, 또 맞아요. 서울도 이렇게 이제 경제부지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없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다가 정무부시장이 아니라 경제부지사를 한다라고 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있었어요. 그렇지. 시장님의 말씀과 거기에 부합되는 분이냐라고 하는데 논란은 뭐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상부기관한테 이제 보고해주는 이러한 정보 수집 능력이 있을 뿐이지 그 경제를 이렇게 운영해 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문제야.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일단 그 말씀과 경제부지사 요거하고의 그 일관성은 좀 떨어진다. 나는 그 라는 얘기를 생각 날 수 듣고- 있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정무부시장이 그 네. 가던 코스를 이렇게 뒤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아니야. 근데 나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도 이런 게 있어요. 검찰에도 정치, 행정, 경제를 정보. 담당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수사를 하는 그 사람이 나오면은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 말이 안 되지. 그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도 경제 담당도 있고 문화 담당도 있고 뭐 사회 뭐 정치 이렇게 있는데 경제를 담당했다면 그 사람을 경제 전문가라고 해석해야 되나? 이거는 내가 봐서는
사적 친분 있는 사람을 정무부 시장 시키려고 경제라는 용어를 써서 이분을 국정원의 경제 담당이라는 거를 엎어 써서 경제 전문가라고 한 게 난 제일 싫어. 국정원이 뭐 사실 지금은 옛날에 안기부 때 얘기지. 소위 말하는 옛날처럼 우합적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국정원 출신이라고 뭐 어떤 정무부 시장 못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정무부 시장을 택했다고 그러면 나는 별 반대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뭐 경제 전문가라고 갖다 뒤집어 씌워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 꼭 제가 이게 맞다고는 볼 수 없는데 대전시가 지금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라든지 또는 규제혁신 특구 뭐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정부로 국가로부터 받아내고 땡겨오는 거는 오히려 이런 김재혁 우리 정무부 시장 내정자처럼 오히려 중앙의 인맥도 잘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수집과 하지만 조정 역할도 원래 많이 합니다. 국정원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 같은 경우가 그런 정부의 일을 지방으로 따갖고 오는데 오히려 적임자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기업을 해본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다. 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도 볼 건 아니다. 이렇게도 봐줘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정무적 기능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오셔서 하긴 했는데 예. 사실은 대전 지역의 정치인들은 그 정무적 기능이 다른 지역에 비교할 때 더 까놓고 얘기하면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거 가서 뭘 달라고 그러면 네. 힘든 딴 데다 가져가게끔 될 수밖에 없어 정무적으로 할 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분은 이제 일단은 정보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빨리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수집을 해서 빨리 다른 데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이러한 쪽에는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꼭 경제 부시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지. 정무 부시라면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 실수한 거는 유능한 경제 부시장을 끌어오겠다. 그거랑 이제 일관성이 거기서 이제 없어서 미스가 거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전시가 지향하는 게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꼬는 사람 이 사람 딱 맞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정무부 시장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오해가 없었을 그렇죠, 건데 네. 그냥 경제 전문가라고 하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국정원의 경제 담당 그 1급 공무원을 데리고 온 거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확 간 거지. 그거는 시장님 말씀 잘못했다고 차라리 인정하고 그렇지. 정무부 시장으로서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예, 그 말꼬리 잡고 우리가 자꾸 늘어지지 아니 말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 대전시의 정무부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한 사람 있어?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옛날 그 부시장들 얘기. 정무부시장 역사 좀 해봐. 야.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 아주 솔직하게 한번 얘기 좀 솔직히 하면 아니 예.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이 얘기 먼저 해줘요. 그동안 정무부시장 중에서 이분이 제일 낫다고 하는 사람 하나만 꽂아봐. 딱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이 명단 보지 말고. 정무부 시장님으로서 활동을 잘했다. 응.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박영순 정무부시장 아니, 완전 편파야 거기는. 내가 보기 지난번부터 논리가 아니고 그거는 아니야. 장난삼아 사는 거고. 그렇지. 아니 위원장이 계셨을 때 같이 일해보니까 제일 낫더라 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박영순 부시장님 조금 있었어. 같이 근무를 했어. 조금 이건 근무 쬐끔 조크고 이건 우리 위원장 조크고 그럼 뭐 얘기하기 싫다면 하지 말고. 그렇고 사실상 이제 권선택 시장님 계셨을 때는 이제 외부 눈치를 좀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뭐 김택수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분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김택수.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오셨었고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대전 사람도 아니요. 그렇게 하고 전남 한평 출신이네.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이현주 참여연대 공동 대표님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단체와의 소통 때문에 될 줄 알았지, 이제 맞아. 했는데 예. 또 거기에서도 좀 뭐 쉽지 않았었고 그 전에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여성 정무부시장 이제 우리 백춘희 정무부시장이 초등학교 이렇게 무슨 동문 아니에요? 아유 그러셨는데. 초등학교 5년 선배 되십니다. 아, 그래요? 우리 춘희, 그러시구나. 예. 춘희 누님.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분들 중에 백춘희 정무시장은 정치인으로 이제 같이 캠프에도 그렇지, 있었고 캠프 출신이라고 이렇게 보면 하면 되지. 진짜 정무부시장이고 어. 이현주 정무부시장 애매했죠 여기는. 여기는 변호사 출신이고 예. 대신 이제 참여자치 10년대 좀 오래 시민운동을 계셨다는 많이 거.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지만. 외부의 정무 기능보다는 이제 내부의 정무 기능을 좀 생각하셨었고 이 김택수 부시장은 이제 전라도 분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외부의 영향력은 이제 있었던 분이고 예. 그 시대적 상황에 이제 그런 우리 도시철도 도시공사 사장도 외국분 뭐 이런 거 많지. 예, 있던 하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오셨는데 그 이분이 또 하나 뭐 하셨던 게 최근에 있었죠. 그 행사를 유치했다고 하는 뭐? 아 김택수 씨가 네. 김택수 우리 대전 지역에서 행사한 게 뭐였지? 그거를 뭐 했었다. 큰일 하나 했다 이거죠. 어쨌든 뭐. 유치하는데 아무튼 김택수 부시장, 이현주 부시장 나 본 적도 없어. 예. 얼굴 본 적도 없어 이 사람. 예. 이현주 변호사. 사장님 예. 내가 출입 안 해서 그렇지. DT뉴스 사장님 할 때 안 찾아갔는 게네. 안 아니 왔어. 그때 여기는 완전히 아니, 이현주 부지사는 그때 DT뉴스 떠났을 때야. 내가? 그럼. 예, 아무튼 저분도 서울법대 나오고 훌륭한 분이야. 굉장히 훌륭한 분. 맞습니다. 서울대법대 나오시고 물론 뭐 서울법대가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 대전고 나오고. 대고 나왔구만. 예. 어쩐지 얘기를 잘 하시더라. 예. 그다음에 예. 아니 요까지 그렇고 김인홍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 잘했다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없어? 근데 왜 요번에 하는 거만 이렇게 난리야 나 바깥에서 다른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만. 기억도 안 나. 옛날에 우리 염홍철 시장이 박현아 이런 분들 충북 사람 충북분 맞습니다. 청원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이야. 박현아 이분도 저기 뭐더라 당에서 내려오신 당에서 분이야, 그지? 중앙당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야.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아 캠프에서 중앙당이고 이종기 경찰청 차장 이분도 캠프 인사죠. 캠프 인사야. 염홍철 맞아. 시장 때. 김인홍 거기는 뭐 이분은 정무특보하고 일자리 특보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골수 염. 다 여기는 뭐 특별하게 경제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 여기도. 말씀 툭하놓고 얘기하면. 그대로 정무. 그렇지, 얘기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무부 시장이 특별한 역할도 안 하고 뭐라 그럴까 이거 뭐 눈에 띄는 사람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요번에만 이렇게 난리를 지기냐고. 국정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래? 아니면 경제부시장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까 막 다시 얘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부시장이라는 용어 용어를 때문에 용어를 지금 써서 그래. 이게 나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에 관여할 얘기할 게 없지. 것이 그러면 없는데. 그러면 차제에 그냥 정무로 하겠다고 해. 그러고 19일 날 임명해. 예, 응? 아, 그럼 되지 뭐. 가서 봐. 옛날 거기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전에 부시장도 좀 알아봐줘야 되겠어요. 박성효 시장 때는 송인동 혹시 기억나시나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송인동 이분도 경찰청장 출신이지. 예. 김영관 이분이 대규모 코트라 출신이에요. 코트라. 맞아. 그 다음에 양홍규 변호사 출신, 이영규 변호사 출신. 4명이 여기도 변호사 출신 정치인 2명 그리고 경찰 출신 하나 법조인 2명. 그렇게 되네요. 예, 그나마. 그 다음에 염홍철 시장 시절에 다시 와서는 박성효 부시장, 김광희 부시장. 그분이 오래 하셨죠. 여긴 캠프일 수도 있고. 김광희 부시장도 그 캠프에 계시다가 올라오신 분이고 그래서 여긴 도시공사 초대 사장님까지 하셨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옛날 분인데 홍선기 시장 시절에는 김현규 부시장이 있었네요. 맞아요. 계획관리실장 하다 올라가신 분. 그 다음에 권선택 부시장이 있었습니다. 잠깐 했지 잠깐. 한 이분은 달짜리. 뭔가 왜 그런지 뭐
잠깐 부시장 왔다가 행정부시장 가기 위해서 정의용 행정부 시장님이 이제 사표를 내면서 네. 이제 행정부 시장님이 공석이 되니까 아. 정무부 시장으로 계시다가 한 달 만에 이렇게 간 거죠. 이때는 권 시장이 그 행안부 인사를 쥐락펴락 할 때니까는 그렇죠. 일로도 왔다 절로도 갔다 한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 보통 사람은 이게 안 된다면서 이게. 당연하죠. 예, 건너설 수가 없다며. 이게 마지막으로 홍성기 시장 이 민선 1기 때 김의제 부시장이 있었습니다. 기억난다. 이분이 과학부 시장이었습니다. 맞아. 서울에서. 기상청 출신. 그리고 일대 부시장이 조준호. 뭐 대전일보도 계셨고 중도일보 사장 지내셨던 조준호 씨 캠프에 있다가 오셨죠. 이제 선거대책 본부장. 아, 선거대책 본부장. 가기산 가기산은 행정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가기산. 가기산 부시장도 있었구나. 홍성기 시장 때 그러시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스크린을 쭉 해보니까 네. 다 무난했네. 뭐 특별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김재혁 정무부 시장 내정자는 지금 뭐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19일날 임명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하여간 그때 한번 두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 여기서 정리하는 거 보니까 예. 뭐 공무원들이 특별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공무원 반응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59초 TV 같은 경우는 가야 된다. 잘하시는 분이다 하라고 자체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나는 사실 서정신 위원장이 특별히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나 또 우리가 스크린을 해보니까 아이고 누가 와도 뭐 똑같아. 진짜 누가 와도 이렇게 볼 수 똑같아요. 있다면 뭐 네. 19일날 강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허태정 시장님의 리더십에 좀 상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조금만 더 얘기하면 시간이 좀 없어요 지금. 예. 알았어요. 바로 네. 정리하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